여러분, 혹시 결핍과 풍요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가난한 건 본인이 게을러서 그래. 노력이 부족한 탓이야.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런 익숙한 생각들이 문제의 진짜 원인을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아주 흥미로운 최신 연구들은 진짜 문제가 돈의 부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인지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집중하는 데 쓰는 이 정신적인 에너지, 이 멘탈의 힘이 부족한 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인지 대역폭의 세금. 둘째, 모든 것이 선택지가 되는 트레이드오프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흥미로운 의지력의 역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결핍이라는 상황이 우리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차이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인지 대역폭의 세금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적을 때 내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같은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비유가 있어요. 연구자 엘다 샤피어가 든 예시인데 바로 여행 가방을 싸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엄청 큰 여행 가방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이것저것 대충 던져 넣어도 공간이 남죠. 별 고민이 없어요. 하지만 아주 작은 가방이라면요?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이 옷을 넣으려면 저 신발을 빼야 하고 이걸 챙기려면 저걸 포기해야 하고 모든 게 끊임없는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작은 가방을 쌀 때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저글링하고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인지 대역폭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거죠. 결국 다른 중요한 일에 쓸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그럴듯한 비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제 실험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뉴저지의 한 쇼핑몰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 쇼핑객들한테 갑자기 가상의 재정 문제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 거죠.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쇼핑객들한테 좀 어려운 재정 문제를 생각하게 했더니 바로 다음에 본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점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운 문제를 고민했는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냐고요? 무려 IQ 점수로 치면 13점이나 하락한 것과 같은 효과였습니다. 13점이요?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요. 그냥 하룻밤을 꼬박 세웠을 때랑 똑같은 수준의 인지능력 저하라는 겁니다. 그냥 돈 걱정 좀 했다고 뇌가 밤샌 것처럼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특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만드는 문제라는 거죠.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연구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농부들은 1년에 딱 한 번 수확이 끝나야 돈을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수확 전, 그러니까 돈이 뚝 떨어진 가난한 상태일 때랑 수확 후 목돈이 생겨서 부유해진 상태일 때 두 번에 걸쳐서 인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진 수확 후의 점수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니까 뇌의 성능 자체가 달라진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차이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세상이 온통 트레이드오프, 즉 뭔가를 포기해야만 다른 걸 얻을 수 있는 선택의 연속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신적인 소진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걸 터널링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우리가 좁은 터널 안에 들어가면 터널 끝만 보이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닥친 가장 급한 문제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건강이나 미래 계획 같은 것들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번 달 월세를 낼 것인가, 아니면 당장 고장난 차를 고칠 것인가, 약을 살 것인가, 아니면 밀린 공과금을 낼 것인가. 어떠세요? 사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이건 고민거리조차 아니죠. 하지만 결핍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선택들이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정말 피말리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차이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의지력의 역설입니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의지력이 부족하다, 자기 통제를 못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반대라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가 바로 그 점을 말해줍니다. 부자에게는 그냥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작은 지출 하나가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게 적을수록 매 순간 이걸 사도 되나? 참아야 하나?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통제력을 사용해야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의지력의 덫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자기 통제력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닳는 유한한 자원이에요. 그런데 결핍 상황은 하루 종일 이 근육을 쓰도록 강요하죠. 그러니 정작 정말 큰 유혹이 닥쳤을 때 이미 근육은 완전히 지쳐버려서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난을 버텨내기 위해 쓰는 그 의지력 때문에 정작 가난에서 벗어날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봐왔던 이런 모든 정신적인 상태들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결핍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처한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거죠. 이걸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실험이 있었어요. 미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똑똑한 학생들을 게임 속에서 가상의 가난한 상태에 딱 처하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들 역시 똑같이 눈앞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터널링 현상을 보이고 비합리적인 대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가난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우리 중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는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죠. 만약 진짜 문제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개인의 의지를 탓하는 대신 그 사람을 짓누르는 그 상황 자체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